다음은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인터스키 기술 여기 계신 분들한테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참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지식이나 뭐 다들 각자의 개성에 맞는 체계를 갖고 계시는데 먼저 원장님께 먼저 김 원장님 여쭤볼게요. 네. 워낙에 연구 많이 하시고 그렇게 우승을 많이 하기까지 저는 그 결코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네. 혼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트렌드 분석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전성기 때 어떻게 주로 기술에 접근을 하셨어요? 연구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항상 이게 매년 생각을 했던 거는 지난해처럼 타지 말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타게끔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많이 이렇게 탔다면 그 다음 해는 또 다르게 쟤 누구야? 막 이렇게 이 정도로 기술자야 기술자. 김종훈이 맞아? 약간 이 정도로 보일 수 있게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게 많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우승을 하다 보니 저한테 뭐 누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혼자 고민을 해야 사실 되고 그게 제일 제일 고민을 해야 되고 누가 나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너무나 고맙고 이제 좋은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숙제를 대신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요즘 뭐 다 계시지만은 이 신체적인 조건이 다 다르고 자기가 타는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 뭐 좋은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약간 저는 퍼포먼스적으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하고 사람들이 보고 진짜 탄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스킹을 하는 게 그게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이 갤러리들이 와 하는데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같은 스퀘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본인이 어떠한 이거를 탔을 때 좀 더 멋있어 보였을까?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제가 주력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롱턴인데 근데 롱턴은 사실은 조금 뭐 제가 봐도 아직도 내가 보기에는 야 이렇게 잘 타네. 왜냐면 거기 살짝 뛰면 하이온에서 하이온 대회인데 그때 제가 이제 심사를 하고 있었어요. 선수 추천하시고 근데 딱 내려오는데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김종원 원장의 이 스키잉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좋게 보고 그리고 좀 그 기술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는 편인데 롱턴하고 딱 내려오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심사석에서 앉아 있는데. 내 울었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는 내 임무를 망각하고 나도 모르게 후배 막 내려오는데 스키가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일어났어. 박수를 치게 된 거야. 옆에 있는 우리 심사위원 선배님한테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뭐 하는 짓이야. 근데 그 정도로 감탄스럽게 내려와서 정말 깜짝 놀랐다. 아무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각자의 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거를 결코 욕할 수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김종호 원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박시현 대모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큰 주류의 틀이 좀 달라 결이 그쵸? 그러니까 김정은 선수였을 때의 그 모습하고 둘을 비교해봤을 때 이제 좀 다른 모습들이 있는데 남들이 그런 기술적으로다가 왜 김정은 선수하고 달라요라고 했을 때 그런 거에 있어서 스트레스나 뭐 그런 거는 받지 않으세요? 뭐 크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이제 그런 내 몸에서 나오는 이런 기술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김정은 데모의 굉장히 뭐 큰 가글을 이용한 뭐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제가 아무리 연습을 한다 해도 사실 그 정도까지 뭐 더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 정도까지 따라가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제가 그 중에서 잘하는 부분을 좀 더 장점을 살려서 오히려 나가는 좀 시합을 준비를 하거나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주로 어드바이스를 누구한테 뭐 구하기도 하고 그러나요? 구하는 것보다는 사실 뭐 저희도 뭐 누가 가르쳐 주거나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저희는 항상 훈련할 때 이제 촬영을 가지고 제가 어떤 실루엣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많이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오히려 좀 수정을 해가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공평 면민들하고 같이 훈련하잖아요. 맞아. 예전에는 뭐 좋았어요. 막 박시현 대모 저희가 지금도 뭐 여기 있는 형님
동료 선배님보다 좀 나이가 좀 어리긴 하지만 저 젊었을 때는 뭐 박시현 데모, 김하영 데모, 뭐 추지현 데모, 뭐 배우성 데모 이런 데모, 뭐 김현민 데모 이렇게 다 해서 하면서 서로 진짜 산란하게 진짜 진짜 그 스키장에서는 정말 선후배 없이 정말 직설적으로 아 되게 보기 좋았어. 네, 나는 그런 그때. 식으로 해서 네, 저는 제 모습이. 나름대로 그때 네. 서로 다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안 좋았는데 막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저는 보통 이제 작년에도 한서울 거기 팀을 했지만 밑에 이제 제가 딱 있잖아요. 네. 또 근데 있으면은 내려오면요. 왜냐면 전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파이팅이 있어야 되니까. 아, 네, 자신감을 주기 자신감 줘야죠. 근데 또 전날 야 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웃기잖아 또.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선수들 하면은 선수들 이제 시합장에 와가지고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99%를 줘요. 네. 그리고 정말 이런 거 딱 요것만 해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한테는 1%의 그런 피드백을 부정적인 피드백도 주는데 시합 당일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코멘트를 안 하거든요. 무조건 최고, 무조건 잘했어. 네. 그건데 저 한참 시합할 때 어떤 친구를 봤냐면은 딱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선수한테 너 연습 많이 안 했나 보다. 왜 그 모양이 그런 모습을 들었어. 옛날에 문화는 그랬어. 저희도 많이 했죠. 저희도 많이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워낙에 우리 또 이 정 감독님이 이렇게 본인은 지금 긍정적이라는데 원래 부정적인 거야. 근데 긍정적인 표현을 했다는 거는 본인을 속이는 거야. 큰 잘못 네. 아시잖아요. 저는 항상 긍정적인 거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빨리 다음 넘어가자. 김준호 데모 같은 경우는 네. 지금은 데모가 아니고요. 마스터. 전 데모. 아, 전 마스터 이제 그만했으니까. 데모. 그 예전에는 이제 한참 전성기 때 네. 기술적으로다가 일본 친구들하고 많이 했던 부류 중에 이제 예, 그때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사실은 연맹에서도 일본 교류가 같이 네, 대본 생활 같이 네. 하셨으니까 그때는 교류가 뭐 많았잖아요. 활발했죠. 네. 활발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약간은 뭐 그런 영향도 있지만 사실 이제 아까 김 원장님도 그렇고 박시현 대표님 때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예, 이걸 제가 누구 우리 그 연맹에 대한 누구한테 듣고 배우기도 하고 또 저기서 피드백을 받긴 하지만 사실은 걸르는 거죠 다. 어느 정도 걸러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적인 부분이 일단은 일본이랑 저희 나라는 좀 틀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사실은 이제는 스키보다는 이제 저도 이제 샵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규모가 틀리잖아요. 스키장도 많을 뿐더러 스키어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범위도 틀리고 그렇죠. 알파인 스키 선수한테 엄청나게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또 그게 아니고 그렇죠. 인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교류를 많이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안 하는 형태고 대한민국 같은 스키 이제 기술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죠. 인터 스키 다들 봤잖아요. 그러니 보면은 진짜 소름 끼치잖아요. 저희 스키 보면. 그러니까 예. 나도 뒤에서 타면서 우리 후배들 앞에 타는 거 보면서 감동하면서 타니까. 네. 근데 못 쫓아가잖아. 같이 못 쫓아가잖아. 턴을 안 하고 가잖아.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저희들 그러니까 제가 95년도에 처음 데모를 해가지고 네. 저희 때 같은 경우는 기술이라는 거를 누구에게 듣거나 가르침을 당하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로지 그때 VHS 비디오 테이프 넣어가지고 정말 네. 늘어날 정도로 계속 눌러가면서 돌려서 책 같은 거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때처럼 우리가 비디오 캠코더나 그런 게 활성화가 돼 있지 않은 네, 시기니까 맞아요. 네. 오로지 저희는 배울 수 있는 게 일본 비디오, 네. VHS 가지고 이제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는 게 낙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희 김정은 원장이나 김준호 대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다음 세대로 이제 오면서 일본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도 같이 팀 훈련도 많이 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기술이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때 참 많이 했었어요. 예, 맞아요. 그때는 이런 영향력이 많았죠. 일본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예, 특히 매체도 적었고. 그런 영상 있잖아요. 사토 이사의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표적인 게
양성철의 파워스키 예, 이런 영상서부터 성철이 해갖고 형도 예, 엄청 노력을 되게 잘 하신 거죠. 예, 왜냐면은 어떤 저 역할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를 끝나고 제일 처음으로 들어간 게 이제 양성철 그때 레벨 4 CSI 레벨 4잖아요. 그때 단물 근데 엄청 2년 동안 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많이 배웠어요. 뭐냐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선수 끝나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인터로 들어오는 형태였고 그때 막 일본 뭐 대문대고 나니까 그때 배웠어요. 나도 예, 있어가지고 봤지. 같이 뭐 훈련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양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CSI 그러니까 그 자료 있잖아요. 자료가 엄청 많더라고요. 캐나다 자료가. 그냥 캐나다 자료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랑도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일본 자료를 해서 사실은 컴퓨터랑 뭐 외장하드가 다 스키 자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많이 그런 거는 봤어요. 되게 봤어요. 예. 그때 뭐 제가 뭘 알겠어요. 뭐 페레렐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르니까 그때 군대 갔다 와서 뭐 다리 붙여서 트는 거. 다리가 안 붙죠 그런데. 그죠? 다리 붙여서 그런 용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 양 감독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좀 배우고 나서 그때 또 김주영 대문이 또 대문이 먼저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아 이게 뭐 조금 근데 뭐 각 나라마다 좀 틀리죠. 뭐 캐나다랑 일본이랑은 좀 많이 틀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어느 정도 기초적인 부분들은 다 같은 이미지를 좀 많이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선수권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일본에 대한 분위기도 보고 이렇게 같이 타고 뭐 그랬지만 결론적으로는 자기 스타일을 개발하는 게 맞다. 그래서 좀 쇼톤에 좀 집중하는 편이었고 그때도. 예. 나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여기 뭐 대몬 그리고 원장님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다 스타일들이 정말 틀려요. 근데 이 우리가 프로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스타일은 틀려야 달라야 좋은 거거든.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나는 특별한 모습이 있어야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상품성이 있고 좋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다들 틀린 모습. 다 자기만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좋아 보이고 그래서 좀 아까 이제 우리 김정은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기술에 대해서 뭐냐 얘기할 때 나는 퍼포먼스에 주력합니다. 사실은 이 말이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거든. 기술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꼭 이렇게 모양만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을 우리 스스로도 잘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김종훈 원장은 되게 자신감 있게 퍼포먼스에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진짜 번쩍하는 게 뭐냐면 보여진다라는 거는 중요한 게 우리가 인터스키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스키 기술을 남들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기술을 두각해서 보여주는 거거든. 예. 근데 그게 곧 퍼포먼스인데 네. 그 퍼포먼스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 밑바탕에는 베이스적인 이 기술력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한다라는 건데 너무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네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네. 정확한 거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하고 이게 감탄이 나오는 걸 저는 제일 언제가 제일 좋으냐면 딱 이렇게 피니시하고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막 열광하잖아요. 와 하잖아요. 근데 그 열광하는 게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스키잉을 보고 막 기술이 어떻네 턴 후반부가 어떻네 이게 아니라 그냥 타고 내려오는 걸 보고 그냥 놀라는 거지. 그냥 보기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보기 좋은데 그거를 연출해내려면 그 구간마다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 구간은 얼마만큼 내가 그거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오는데 사실 뭐 요즘 친구들 이제 막 요즘 친구들이라고 하기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근데 보면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어요 사실은. 조금 더 획일적으로 일관. 네 맞아요. 그냥 막 그러는데 저는 약간 좀 요즘 세대처럼 좀 니네가 좀 색깔을 좀 이렇게 해라. 그거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생각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왜 저 형이 한다고 해서 한이인이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뭐 일본 자료 좋죠.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 자료를 못 만드는 건 사실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저 또한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도 해요. 근데 그들만큼 못 만들어내니까 사실은 퀄리티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충분히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기술들인데
사실 그 포장이 좀 잘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일본. 오래전부터 우리가 일본 영상을 뭐 우리 정관복도 그렇지만 같이 많이 볼 때 그 이후로 언제부터 저는 이제 일본 비디오를 안 보기 시작했는데 네네네네. 그 우리 변종문 대몬 나오고 나서 이 종문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이후로 그 사이부터 이제 일본 영상에 대해서 크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로 우리 대몬 우리 후배들이라든가 뭐 이런 기술에 대한 이 깊이 그리고 구사하는 기술력 이런 것들이 뭐 굳이 일본 거를 봐야 되나? 우리나라 대몬들을 보고 나서도 충분히 연습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는 잘 안 맞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 90년대에 오승준 대문하고 네네네. 저하고 성철이 형 이렇게 해가지고 한정재 대문 있을 때 일본에서 하는 국제 기선전을 이제 출전을 했었는데 그 당시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변방의 선수들로 취급이 돼가지고 네. 변방? 나가서 이제 시합을 같이 그 친구들하고 하다 보니까 와 정말 그 격차라는 게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격차가 나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말씀한 것처럼 종문이나 그리고 이제 준영이나 이렇게 선수들 정말 A급 선수들 우리 김 원장님도 있고 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일본 선수들이 결코 우리 선수들보다 잘 탄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질 않아요. 물론 이제 그만큼, 배울 것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 기술에서도 많이 우리가 올라갔던 게 사실인 것 같고 정말 그 역할을 해주기까지의 지금 앉아 있는 여기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이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자, 됐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일본하고의 그런 기술적인 격차들을 좀 예전부터 많이 실감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한참 때죠. 90년도 때에 일본에서 국제기술 선수권 대회를 했을 때 오승준 대몬 친구죠. 그리고 이제 성철이 형님 그리고 한정재 희대 풍은아 한정재 지금은 헤드 대표님 이렇게 국제기술 선수권을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의 선수들은 좀 변방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좀 솔직히 말하면 2루 3루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좀 기술적으로 정말 많이 절실히 느끼고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갔다 오고 지금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이제 대모님들께서 이제 한참 활동하실 때 2세대 이제 막 하셨을 때 그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게 정말 많이 보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격차는 그렇게 뭐 레이싱에서는 그렇게 좀 있다 치더라도 솔직히 레이싱도 많이 따라간 것 같고 인터스키도 많이 이렇게 붙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준호 선수 했을 때도 김준호 대모님 하셨을 때도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많이 궁금했었고. 아 예. 저희도 저도 얘기했듯이 그 일본 기선전에 이제 그 나에바에 2번을 초청받아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주를 2번 뛰는데 다른 나에바 코스가 합보나 이런 스키장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 스키장이긴 하죠. 근데 이제 눈의 설질에 대한 그런 게 많아요. 이 스키가 좀 눈이 소프트하니까 쑥 들어가서 안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글 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랑 틀리게 한국은 모글 코스 딱딱했잖아요. 딱딱하고 촘촘히 이제 경기모글처럼 됐다면은,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자연 모글 형태로 되니까 이제 적응이 좀 안 되는 부분. 근데 기술은 이렇게 자신 있게 펼칠 수 있겠지만 적응 기간이 너무 적다. 저희가 사실 한 4일 정도 가서 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전에 가서 이제 저 짐 풀고 다음 날 좀 한번 쓱 타보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들어가니까 해보니까 이게 눈에 대한 적응을 안 하면은 사실 힘들겠다. 그랬을 때는 이제 교류인 거죠, 진짜로. 자기네 기술들을 얘기하고 우리도 우리에 대한 걸 얘기하고 인터스키 그때 평창 지나서잖아요. 네. 평창 때 저희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이 뭐였죠? 샌안토니인가? 샌안토니도 엄청 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 서로의 기술을 좀 이해하는 편?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사실 여기 다들 지도자잖아요. 저는 이제 지도자에서 조금 빠져서 이제 개인적인 그 상업 활동을 하고 상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일단 지도자 선생님들께서도 보면은
내 생각대로만 이 사람을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하고 이 사람한테 좋은 거, 뭐 기초적인 부분들은 정확하게 그 매뉴얼 상에 있는 거를 인포메이션 주겠지만 뭐 기술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자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스타일 맞게 개발하고 이 사람이 내 제자인데 이 사람이 나처럼 똑같이 타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귀를 열어서 이제 하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 대본 들어왔을 때는 아 이런 거구나 생소했지 좀. 예, 일본 스키 이거 좀 틀린데? 이렇게만 타야만 하는. 틀린데 이거 좀 이런데 이제 뭐 계속 배우고 이제 실력이 늘고 하니까 이제 눈이 이제 조금 깨는 거죠. 깨고 이러니까 아 이런 부분들은 아 참 좋은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 정말 좋은 부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믹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뭐 사실은 지도연맹에서도 오스트리아 교본을 좀 이거 하잖아요. 그 베이스로 잘 아시잖아요. 그거 어차피 만드셨으니까 두 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스키 종주국에 대한 거를 배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성장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세월이라는 게 예. 많이 들어갔죠 우리가. 예,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갔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 끝난 거 아니야.